2월 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영호남의 수건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목표대로 2030년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가 다니는 광주의 광주송정역과 대구의 서대구역입니다. 지금까지 두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는 없었는데 이제는 1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영호남 30년 수건 사업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달빛 고속철도는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빛골 광주의 첫 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 고속철도는 노선 길이가 198.8km에 달합니다. 고령, 거창, 남원 등 철도가 경유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10곳은 저마다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서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관광객들이 우리 그 창군을 찾는데 많은 또 도움과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은 최소 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달빛 고속철도가 영호남을 아우르는 거대 남부경제권 형성과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세 번째 테크노밸리가 들어섭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혁신산업이 집중된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예정 부지입니다. 축구장 10개 면적으로 산과 녹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곳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산빌딩이나 코엑스가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을 3개 정도 붙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센터에는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스타트업과 연구소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업무 공간 외에도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테크노밸리 인재 확보를 위한 대학교 유치에도 나섭니다. 특히 1, 2판교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호 규모의 공공기숙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이곳 부지에서 내년 12월부터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경기도는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빌딩 기법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고양 등 도내 20개 산업 용지에 대해서도 제3판교를 모델로 개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평균 연령 80대인 할머니들이 힙합 그룹을 만들어 인기입니다. 랩을 통해 흥을 돋우고 치매도 예방하는 건데 K할매 콘텐츠 본고장인 칠곡군이 대한노인회와 콘텐츠 확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펑퍼짐한 검은색 옷을 입은 할머니들이 목걸이를 걸치고 랩을 합니다. 오빠들은 모두 공부를 시켜서 딸이 나고 나는 학교 공부를 못해서. 평균 연령이 85살인 힙합 그룹 순이와 칠공주입니다. 치매 예방 등 노인 건강 증진 목적으로 경북 칠곡군에서 시작된 노인랩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짓 발짓 하면서 그 운동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거. 랩은 젊은 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랩을 접한 어르신들 만족도는 높습니다. 노인이 못하는 게 없어.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챙겨 산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칠곡군과 대한노인회는 K할매 콘텐츠 확산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실버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여러 언론사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런 젊은 청춘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이나 문화를 신기해서 취재를 하려고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칠곡군에는 4개의 할매 래퍼 그룹이 활동 중인데 다음 달에는 평균 연령 86살 10인조 할매 래퍼 그룹인 텃밭 왕언니도 창단할 예정입니다.
노인이 빠지면 내비 아니지. TV조선 노도일입니다. OECD가 실시한 2023년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키오스크에 주민등록이라고 써있는 칸을 누르고 지문을 인식시킵니다. 10초도 채 안 돼 주민등록표가 인쇄돼 나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12종의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7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추구해왔습니다. 정부 민원사무 자동화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제로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가 실시한 2023년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가 2019년 처음으로 회원국들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수준을 측정한 데에 이어 4년 만에 2회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935점을 받았는데 0.811점으로 2위를 차지한 덴마크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2019년 상위 10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디지털 정부 선도국으로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관공서 로비에 가면 작품을 전시하거나 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미술관이나 도서관, 스마트팜까지 만드는 등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복도 양쪽 벽에 미술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서양화와 동양화 그리고 예술 조각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곳곳에 조명까지 더해져 웬만한 미술관 못지 않습니다. 좋죠. 달라지니까 그냥 흰 벽 있는 것보다도 이 작품도 보고 여기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시골 보건소가 미술관 갤러리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로비와 복도 등 2층 건물에 전시된 미술품은 70여 점.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딱딱하고 공적인 업무만 보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갤러리 미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좀 휴식을 하고. 시청 로비를 아예 도서관으로 만들거나 스마트팜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는 청사 입구에 뻥 뚫린 유리 온실을 조성해 민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년 이상 된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삭막한 분위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수월하기도 하고. 카페까지 만들어 직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문턱을 좀 낮춰서 시민분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의 작은 변화가 딱딱하고 경직된 관공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이 2027년 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들어섭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의 2만 제곱미터 규모로 AI 연구 역량을 통합하는 거점 연구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등 사업비는 카이스트가 부담합니다. 두 기관은 AI 분야 인재 양성 교육과 성남시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제휴, 취업 연계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 수도를 목표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헌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겁니다.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법적 근간을 마련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김다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착공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올해 어떻게 추진됩니까? 규칙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관한 것도
설계비 일부와 토지구입비 일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다만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 입찰 방식을 턴키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대로 된다면 2029년도에는 세종에도 국회의사당이 설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해석상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 도시, 거기를 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이제까지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의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대통령 제2집무실도 들어선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해석으로 수도일 수밖에 없죠. 서울도 수도이지만 그래서 제2의 수도로 보고 있고요. 바로 제2 수도가 된다고 할 때 세종시의 법적 위상이나 여기에 내려지는 여러 가지 특례 사항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라고 된다면 이게 법적 지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고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양원제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좀 지체되는 면은 있지만 하원과 상원이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다수파에 의해서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현상은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세종시장으로서 여기에도 국회가 생기고 서울 여의도에도 국회가 있습니다. 세종에 생기는 국회는 여의도 국회의 2배예요, 규모도. 그리고 상임위원회 17개 중에 11개가 세종시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국회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내정이나 또는 자치단체에 관한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서는 국방, 통일, 외교, 중요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원화된 국회 체제, 이것이 우리 다극화되고 경쟁이 대립되고 있는 현 정치 상황에 비춰 보아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우리 헌법상의 양원제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뭐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 암치료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는 아주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현재 7개 국가밖에는 이 암치료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서울에 세브란스 대학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산 기장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럼 중부권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이 중부권인 세종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기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도시바 측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시바 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기술을 세종시에 우선 공급하는 걸로 작년 12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이제 세종에도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래 세대의 소위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고 세 번째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부분은 보안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비밀번호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그 속도가 수십만 배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비밀번호 해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해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양자 컴퓨터는 해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금 경쟁에 돌입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전략 기술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세종시는 스마트 시티이고 미래 전략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자 빌리지, 양자 컴퓨터 실리콘밸리 같은 타운을 조성하기에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근에 카이스트가 있고 과학 대덕 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에 그런 양자 컴퓨터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하버드대학하고 MIT 대학에 가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카이스트와 MIT 대학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가르치고 특강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볼프강 캐털린 교수라고 하는 MIT 대 교수가 오셔서 카이스트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면서 세종시가 국가 전략기술로서의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는데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2주 뒤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